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분계 하죠, 결산분계.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결산분계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회계 이론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재무회계 각 챕터별로 결산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할 거는 결산을 할 때 어떤 순서 있죠, 순서. 프로그램상 순서 이야기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서 후속 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챕터 8에 보시면은 의의가 있죠, 의의. 그래서 결산분계는 결산일에 하는 것으로서 보통 12월 말이죠. 예.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수동결산은 뭐냐면요.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0일에 하는 거 있죠. 12월 30일. 날짜를 12월 30일에 두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동결산은 그 프로그램상 그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이용을 해서 결산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해는 금방 되실 거고요. 일단 결산사항에 대한 이론을 좀 미리 숙지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열죠. 자, K랩 프로그램 열고요. 전산회계 1급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회사 코드를요. 그 미래 4720 미래 이걸 해주시고요. 교재 있는 거는 메인 화면 열어가지고 미래로 바꾸는 건데요.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닫았다가 다시 연 상태니까 그냥 요 처음 화면에서, 즉 로그인 화면에서 미래를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예. 요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열리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수동 결산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관련해 가지고 또 자동 결산이 있죠. 이제 여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실제 문제가 나오면은요. 수동 결산을 먼저 하세요. 예,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수동하고 자동이 막 뒤섞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 항목과 자동 결산 항목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챕터 8 처음에 의의 보시면은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을 제가 나눠놨죠. 그래서 이 항목을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보시면 자동 결산 항목이 더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 결산 항목을 암기하시고요. 그게 아닌 것은 다 수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자동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 미래 수동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눌러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할게요. 날짜는 12월 30일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제 요걸 쭉 하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돈을 내년에 받지만 올해에 귀속시켜야 되는 이자 수익이 30만 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회계처는 어떻게 되죠? 차변의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고요. 금액 3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쉽죠, 그죠? 예, 요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쉬운 거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내년 4월 20일에 지급할 이자가 300만 원이 있는데
단기에 속하는 금액이 22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올해 이자 비용을 220만 원 잡아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해 주시고요. 22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요. 금액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급 비용에 대한 건데 어 금액을 좀 계산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뒤에 답 보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 제조 부분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본사 관리 부분 보험료부터 이제 좀 각자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월 1 일부터 6월 1 일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가 있는데요. 제조권은 132고 그 관리권은 144랍니다. 근데 요거는 1년치를 미리 선납을 한 거래요. 그러면 6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에 대한 것만 보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6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면은 몇 개월이죠? 6, 7, 8, 9, 10, 11, 12. 7개월이네, 7개월. 그러면은 132만 원하고 144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7을 곱하면은 단기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개월치만 비용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은 5개월치는 선급 비용으로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그 제조하고 관리 5개월치분에 대해서 각각 선급 비용으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2만 원을 5개월치로 환산하면은 55만 원이에요. 12분의 5니까. 그리고 144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5 내년치 계산하면은 60만 원이죠. 그러면은 전체 선급 비용은 115만 원이 되고요. 제조원가 보험료 선급 비용 할 거는 55만 원이고 그다음에 판관비 보험료 선급 비용 할 거는 60만 원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건 제가 대변부터 할게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하고요. 자, 500번대 7개월이 올해 거니까 5개월치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55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60만 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어떻게 해요? 선급 비용 1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도 회계 처리가 잘 됐고요. 특히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서 올해 속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리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미래가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올해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해당 거래를 조회해서 기말 수정 분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해당 거래를 좀 조회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일반 전표 입력 창을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분개장을 열어서 4월 1일 분개가 뭔지를 좀 봐야겠네요. 자, 4월 1일, 4월 1일 이렇게 쭉 엔터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에 대한 거니까 첫 번째 분개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올해 임대료니까 올해 임대료는 얼마예요? 1200 곱하기 12분의 9 해야 되죠. 9개월치니까. 그러면은 올해 임대료는 900만 원이고요. 그러면은 줄여야 될 임대료가 얼마죠? 수익이 1200으로 돼 있는데 올해 임대료는 900이니까 300을 줄이면 돼요. 300.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이렇게 하시고요. 자, 300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
300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은 되는 거죠. 3 번하고 4 번의 경우는 계산식을 좀 보면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도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해 주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5 번째인데요. 영업부가 소모품을 구입을 했을 때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시키고요. 안 쓴 거를 자산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 쓴 소모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비용 처리했다가 안 쓴 걸 자산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되죠?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에서 비용을 줄여주면 되죠. 영업부에 대한 거니까 판매관리비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소모품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6 번. 올해 7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과거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내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한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장기 차입금 없앱니다.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기업은행이죠. 거래처는 기업은행이고요. 예, 하나가 빠졌나 봅니다. 그러면은 거래처 하나 추가하시죠.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약간 에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서 기업은행 하나 추가합니다. 98007 해 가지고 기업은행 하나 그냥 추가해 주시고요. 기타로 하죠. 기타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빅솔이 있어요, 빅솔. 그래서 1105 주식회사 빅솔. 자, 요거 하나만 좀 등록을 할게요. 예. 자, 요 등록 좀 해 주시고 실제로는 다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어서 요건 제가 그냥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행 여기 등록을 해 주시고 금액이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기업은행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거 이제 분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 7 번. 자, 7번 보시면은 빅솔의 외화 단기 차입금을 이제 환산하는 게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 중에서 빅솔의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있는데요. 10,000달러면 10,000달러. 그리고 기말 현재 환율이 1,100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기말의 단기 차입금? 1,100에 10,000달러니까 1,100만 원이죠. 근데 기존에 1,000만 원이 있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고 이제 거래처 빅솔 걸어 줍니다. 1,100 곱하기 10,000 빼기 1,00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차입금이 100만 원 늘었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돈을 더 갚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결산상에서 다음은 얘기 드린 거죠? 자, 그다음에 8 번입니다. 8 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성의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10,000원인데 공정 가치가 12,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000원 오른 거니까 2,000원에 2,000 하면은 2,000원에 2,000 하면은 4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2,000원 오른 건데요. 2,000원에 1,500주 하면은 300만 원, 300만 원. 도전은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평가 이익이 없고요. 그래서 한성이랑 강화 평가 이익을 계산해 보면은 총 700만 원, 700만 원. 자, 그럼 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0만 원 하시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야 되는데 요거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아, 계정가물 적유 등록 요걸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32번이죠.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주세요. 자, 성격은 일반 2번 해주시고 계정 과목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에 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건 원래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산일 현재에도 원인을 몰라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몰라서 대충 떨굴 때 그때 쓰는 계정이 잡손실이나 잡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비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잡손실로 합니다. 잡손실.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5만 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회계 처리를 다 봤고요.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은 요 창을 약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붕괴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뭐 다 맞죠? 예. 그래서 회계 이게 붕괴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한 붕괴들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결산 붕괴가 3개 나옵니다. 3개.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제가 책에 넣은 거고요. 요거 정확히 아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 주식회사 미래에 대한 수동결산 내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이어서 이제 자동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산은요 실기문제 6번이죠. 6번. 아, 잠깐만요. 1번 기초, 2번 일반, 3번 메인 매출, 4번 결산. 5번이구나. 5번. 네. 결산이 그 실기 5번 문제란 말이죠. 보통 3개, 뭐 가끔 2개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 나옵니다. 3개. 그러면은 거기서 수동 자동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동이랑 자동을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수동부터 1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자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끄지 마시고 다음 강의를 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